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유미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국 FOMC 회의 결과 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 내린 206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9% 하락한 66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1.99%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1.58%, 나스닥 지수는 1.63%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증시는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7% 현재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52선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61%로 현재 그래도 빨간불로 강세가 보여지고 있네요. 4.9포인트 오른 6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6%대 빨간불로 현재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 하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54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52억 원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1,598억 원 물량들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렇게 0.6%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77억 원, 기관이 10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24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습니다. 개인이 2,066계약, 외국인이 296계약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2,064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가장 강세가 되는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티스가 현재 15% 가까운 14.64%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730원 오른 5,720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아티스 같은 경우는 6일 연속으로 현재 계속해서 강세 시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7.6%대라는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350원 올랐습니다. 3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G 충방입니다. 7.53%의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3,0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즈입니다. 현재 6.61%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95원 떨어졌습니다. 2,755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K입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5.4%대의 파란불로 낙폭 시현하고 있죠. 90원 떨어졌고요. 1,665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요.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승인이 현재 2,350원 오른 1,200원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IM텍입니다. 340원 오른 1,480원에 이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낙폭극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했던 종목은 DKT입니다. 현재 18% 가까운 17.8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300원 빠졌습니다. 1,6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2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 이후로 최저치로 미끄러졌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2.84%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주수에 좋지 않은 흐름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53%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각권지수도 1.11%로 내려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파란불로 현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5%라는 파란불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2161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상위 종합지수로도 가보겠습니다. 0.52%로 현재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536.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오늘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64% 하락했고요. 9,612.6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두 가지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LG U+입니다. LG U+ 부회장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이 보안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 제품에 관련한 보안 우려에 대해서 이 국제공인 검증 체계를 통해서 불식시키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케이블 TV 사업자 인수 여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 부회장은 19일이죠. 서울 용산 사업 간담회에서 화웨이 장비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어떤 국가에서도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화웨이가 스페인 정부의 국제 공통 평가 기준 인증을 신청을 했고 또 장비 소스 코드와 각종 기술 자료까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CC 인증은 통신 장비 등 정보 보호 제품의 평가 기준을 정한 국제 표준으로 소스 코드와 기술 자료 보고 설계상 보안 허점을 검증하게 됩니다. 전문 인증 가능 기관의 검증을 통과하면 국제사회에서도 보안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회장은 검증이 마무리 되는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전문가와 또 언론을 현지에 초청해서 보안 우려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웨이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웨이 장비 도입 철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화 부회장은 보안 이슈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장비 공급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화웨이 장비는 70여 개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로 LG U+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2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원 올랐고요. 17,35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은행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오늘 QR코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리브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또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는 선순환 공유 결제 플랫폼인데요. 이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또 작년 7월이죠.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계좌 이체망을 활용한 리브뱅크 페이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은행권 페이 서비스도 시작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제로페이 역시 이를 기반으로 출시가 됐고 국민은행은 최근 페이먼트 또 NHN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계좌 기반 간편 결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브뱅크 페이 서비스는 현재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비롯해서 온라인 쇼핑몰과 주요 항공사, 여행사 등에서 오프라인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은행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72% 하락하고 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48,500원의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M게임입니다. 이 중국의 광군제 효과로 중국 지역 로열티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M게임이 이틀째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게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4.13%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30원 올랐고요. 3,275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군제 효과를 톡톡히 본 M게임의 중국 지역 로열티 매출 증가로 지수에 좋은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M게임은 지난 20일 열혈 강호 온라인의 11월 중국 지역 로열티 매출이 지난 3분기 월 평균 로열티 대비해 67% 상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M게임은 이날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29%까지 올라서 상한가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힐라코리아입니다. 이 신한금융투자는 오늘이죠. 힐라코리아의 내년 실적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라코리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78% 하락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49,75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힐라코리아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7.7% 증가한 863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이는 최근 결정된 악성 재고 관련 처분 손실이 약 60억 원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 일회성 비용 반영 결정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다소 낮은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각 부문별 실적에는 우려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4분기 매출액은 13% 증가한 6,946억 원으로 추산되고 또 로열티와 미국 법인 매출액은 각각 65.6% 그리고 49.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각 부문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원은 최근 힐라코리아와 이 중국 내 사업 관련 조인트 벤처를 운영 중인 ANTA는 중국 내에서 힐라에 대한 성장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SFC입니다. SFC가 자회사죠. 넥스트론 코덱의 면역 항암제 기술 도입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C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99%,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원 올랐고요. 3,060원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SFC는 자회사 넥스트 온코덱이 미국 ABT와 이 수지상 세포 기반의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넥스트온 코텍은 이 SFC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간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임상 개발과 또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술을 이전한 A비타는 수시상세포 배양과 또 환자의 종양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항원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설명인데요. 이 미국에서 교묘세포종과 남사옴에 대한 임상 2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악성 흑색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이 한미약품이 항암제 포지오팁의 미국 FDA 혁신약 지정 무산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72% 하락했습니다. 350원 떨어졌고요. 48,05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1일 오늘이죠.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4분기에도 이익 개선이 쉽지는 않지만 현 주가 수준은 과도하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구원은 3분기에 이어서 이 TV 제품 매출의 감소가 지속되고 또 PC와 모바일 상품군 감소도 뚜렷하게 지속이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냉장고의 경우에는 TV 대비 매출 비중은 낮지만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 이 실적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최근 주가 수준이 공모가 이하로 하락을 했고 또 주요 유통업체와 비교할 때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온라인 채널과 생활 가전 성장률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휴젤입니다. 내년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서 휴젤이 오늘 장 초반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6%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8,800원 올랐고요. 34만 7,10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계 관계자는 휴재를 4분기 매출액은 505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할 수 있었고 또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매출액은 화장품 매출이 113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이 톡신과 필러 매출은 수출보다 내수가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잠진적인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코오롱 인더입니다. 원료 가격 하락과 신규 증설 효과로 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치에 힘입어서 오늘 코오롱 인더가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82%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오른 54,300원의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연구원은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이 원료 가격 하락과 신규 증설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오롱 인더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3,004억 원, 그리고 6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그리고 16.7% 증가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 KB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019년도 상반기에 100만 대 규모의 폴더블폰 상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CPI 공급은 1차적으로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이 담당하게 되지만 100만 대 가량의 이 폴더블폰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업 생산 라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의 이 CPI 추가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